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갑진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되는데, 오늘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는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경금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쇠의 기운, 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자,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반되는 음금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8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이었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음금이 된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 양이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뭐 무겁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조되고 양에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의 개념은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강철과 같이 매우 강하고 거친 금이다라고 해서 완철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광채를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해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유를 할 때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완철금인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지만, 신금은 그 원철을 가공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원철과 같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없고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 경금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목생을 해줘서 정화의 온도가 경금이라고 하는 강철을 단련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만 경금을 칼을 만든든가 범선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 내지는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신금을 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신금은 특히 정화를 보는 것은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신금일간이 겨울에 태어나서 추울 때는 병화로 조후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정화가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지, 보석, 결혼 반지, 결혼 예물시계를 갖다가 토지불로 찢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기 때문에 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 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진이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에다가 터럭진자, 티끌진자죠. 티끌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을 세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수라고 하죠. 손을 씻는 것을 세수라고 하고 얼굴을 씻는 것을 세안이라고 합니다. 세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지를, 티끌을 닦아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금이 맑고 깨끗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음금인 신금일간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화가 아니라 임수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하고 음금인 신금하고 그 사주 배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명이 되면서부터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뭐 청명하고 고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우보다는 청명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진월만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진월, 술월, 축월, 미월 모두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모두 토가 왕한 토왕절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월은 어떻게 돼요? 진월은 인묘진이라고 해서 동방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하지만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놓고 봤을 때는 인묘진은 동방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목왕절로도 보지만 면밀히 따지면 인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하지만 진월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진월은 예를 들어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 진, 방합을 성립할 수도 있고요. 방합을 이룰 수도 있고요. 진유, 합, 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월은 토왕절이지만 목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고요.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고 또 수가 다시 왕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진월에 진술충미 토가 많으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월의 경일간이 오늘은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것이 되고, 경금 입장에서 진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 원령에서 진토를 보게 되면 통근은 되지 않습니다. 통근은 뿌리는 둘 수 없지만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 경금을 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일간이 절지, 태지에 태어나서 매우 신양이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령에 있어서 토가 생을 하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그다지 약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토가 많아진 것, 토다 해서 매금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라 합니다. 경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토가 많아서 토다 매금이 되게 되면 땅속에 있는 금은 아무리 불 가지고 지져도 단련할 수가 없겠고요. 땅속에 금이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녹이 슬죠. 녹이 슬기 때문에 금 자체가 용도가 없고요. 볼품 없어지죠. 녹이 슬고 울퉁불퉁한 것을 어디다 씁니까? 고물상에 팔아서 그 고물상 그 금을 모아서 다시 불로 달구어 가지고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나 토가 많은 사주, 경금이든 신금일간이든 토가 많은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급선무는 뭐냐? 내가 땅속에 묻히지 않는 것, 토다 매금이 되지 않는 것을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봐야 된다? 간목을 얻어야 된다. 간목을 얻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재성, 편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간목은 월령에 있는 토가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목극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토가 투출한다 그러면 반드시 간목으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먼저 진월의 경금은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해서 토다 매금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정화를 얻어서 이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진월의 경금이 매금되지 않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정화를 쓰게 된다. 그래서 선갑후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 좋지 않고요. 또 기본적으로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수가 다시 많아져서 정화를 갖다가 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간목하고 정화하고 같이 있을 때 수는 수생목,
하고 목생화에서 통관이 됐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 있게 되면 그 수는 정화를 갖다 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경금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일간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양금.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간경금을 월지에 있는 토가 생해주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거죠. 생아자가 됩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인성이라고 하는 육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는 경우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는 경우에는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토가 왕하고 금은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또는 모왕자쇠가 될 수 있다.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진안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한다. 이때는 격을 정인격, 편인격으로 보지 않고 저 재성, 정제죠. 정제격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된다. 이때는 뭘로 본다? 그렇죠. 상관, 격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개수가 투출하든 을목이 투출하든 무조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아서 편인격의 모왕자세 토다매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인데 일단 무토가 투출되든 않았든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지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했는데 인묘진 모두 갖출 수도 있지만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묘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인묘 내지는 묘진만 있을 수도 있겠고 인진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준방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목이 좀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좀 세력을 갖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간목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진중에 을목이 있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 편제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을 논할 때는 월령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요. 월령에 있는 지장간이 투출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지 그냥 뭐 을목이 있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 편제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편인격의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잘못하면 이건 재다신약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데 역시나 일지의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세, 편인격의 모왕자세라기보다는 이거는 편인격의 뭐가 된다? 그렇죠.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을 갖다가 극하게 되죠. 이걸 재극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간경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인성이 너무 많아서 간목으로 저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재성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인성을 갖다 극해서 이 인성이 파극돼 가지고 나를 생하지 못할 정도로 파극을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재극인인데 이건 뭐다? 탐재 파인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임수가 연간에 있어서 또 목을 생겨주게 되니까 재성이 너무 왕해져서 나를 생조해주는 약한 나를 생조해주는 진토를 갖다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제거시켜줘서 재다신약 한 명이 다시 탐재파인하는 사주국세가 된다.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비교원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정화를 다시 봐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화만 보게 되면 제살태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다시 관상만 왕해지는 것은 필요하다 않다.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제살이 많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제살이 많으면 그 많은 제살을 일간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되게 되면, 병자시는 일단 자수를 받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고요. 또 연간에 있는 임수가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임수가 자에도 뿌리를 두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금생수에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고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게 되겠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보다 칠살이라고 하죠. 편관이라고 합니다. 칠살 편관도 일간이 왕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늘 이 명식이 병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약한 일간이 제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병화 칠살은 일간을 갖다가 파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합니다. 운에서는 토, 금, 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요. 사주 이렇게 되면은 매우 편중되고 평고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병술시가 되는 것은 이 병화가, 칠살 병화가 왕목의 세력을 받기 때문에 경금을 파극하게 됩니다. 선생님, 임수가 병화를 제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간목이 끼어 있게 되면은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수국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생하게 되고요. 간목은 다시 병화를 생하게 된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 일간이 간목을 파지 않습니까? 일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공과 같다, 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 경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 7글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지, 일간 경금이 목을 갖다 파하고 일간 경금이 뭐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간신히 술중신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역시나 제살이 왕에서 특히나 목이 왕하고 칠살인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것은 되지 않는다.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토의 생을 받고요. 축토는 같은 토이지만 얘는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지는 생을 받을 수 있죠. 역시나 목이 많아서 토를 갖다가 억압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안 좋겠지만은, 그래도 진토 하나만 있을 때하고 축토를 다시 보는 것은,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에다가 내가 통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은신처를 하나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가 투출돼서 일단 어떻게 됐건 간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운을 만나서 경금이 조금 더 생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경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저 정화는 쓸모,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같은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수는 금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또 해수는 인목을 보게 되면 인의 한 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성이 왕해지게 되고, 일간은 굉장히 축토를 얻어서 통근했을 때 하고는 상황이 사뭇 다르죠. 만약에 정축시하고 정해시하고 둘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당연히 정해시보다는 정축시가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가 되면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생시가 되는 것이, 목은 다시 왕해지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무토가 경금을 생할 것이냐? 무토는 어떤 토? 그렇죠.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거의 이건 지지로 목국을 형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도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목세계에, 그 다음에 월령에도 뿌리를 둔 간목은 능히 이 무토는 파극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기묘시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지로, 이거는 완전한 방합을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
진방압을 완전하게 구전한 것이 되겠고요. 기토가 투출돼서 얘는 습토죠. 경금을 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왕목이 얘를 가만두지 않죠. 파극해버리죠. 그러면 기토가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운은 역시나 무인시라든가 기묘시가 되면 당연히 금운으로 가야지, 다른 뭐 다시 화운을 간다든가 수운을 간다든가 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한 국세, 경진시 진토를 얻은 것 나쁘지 않죠. 저는 진토보다는 축토 얻는 게 더 좋겠고요. 역시나 화를 보지 않고 경금 얻은 것은 그럭저럭 뭐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세는 그냥 약한 경금이 진토 하나를 더 얻었고 경금이 있어서 나를 조금 도와준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저 경금을 단련해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서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정축시가 경진시보다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사에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목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고, 사중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기 때문에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의 귀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못이 그렇고요. 갈미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건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인목하고 시지의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이거 교록격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록격이라고 해서 녹을 교체해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경금의 녹은 신에 있고요. 간목의 녹은 인에 있기 때문에 교록격이 되면 뭐 국세가 좋으면 귀함의 조짐이 있다. 귀하다가 아니라 귀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교록 의미가 없는 게, 인신상충하게 되면 경금의 녹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녹도 깨진다. 그리고 이거는 진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뭐가 더 왕합니까? 목이 더 왕한 거예요. 인신충하게 되면 목도 상처를 받지만은 신금 또한 박살이 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목왕 금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목을 극하지만은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문드러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보다 편중된 사주, 목이 너무 왕해서 편중된 사주이기 때문에 썩 좋은 생시를 얻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한 가지 고를 수 있다. 정축시 정도가 그래도 가장 오늘 날짜에서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사주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날은 택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